안녕하세요, 올바르입니다. 이번 자료는 구글의 제미나이 2.0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본 자료입니다. AGI 경쟁 1라운드에서 생긴 변화는 올해 2월 제미나이 1.5부터 시작이었습니다. 21세기 AT&T 벨 연구소로 불리던 구글에서 최근 3개월 사이 개발자 점유율 5%였던 기업이 50%를 돌파하기까지 모든 과정을 정리해봤습니다. 우선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에서 이어서 보자면 구글은 프론티어 LMM을 직접 만드는 기업으로서 자체 칩과 자체 알고리즘, 자체 데이터 센터, 자체 파운데이션 모델까지 자체 AI 연구소까지를 모두 스스로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스스로 개발하고 스스로 수익화할 수 있는 기업이라는 점이 가장 장점인 기업입니다. 주말 사이 오픈AI의 O3가 발표됐지만 실제 제미나이 플래시와 비교해야 하는 모델은 O3 미니입니다. 이것도 가격과 스루풋을 함께 비교해야 할 텐데요. 오픈AI가 10월 급하게 오라클과 블랙웰 10만 개 규모의 클러스터를 단독 계약하고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도 몇만 장의 블랙웰을 요구했던 이유는 결국 O3 출시 이후 대규모 서비스를 확보함에 따라 선두를 다시 되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향후 설명드리겠지만 구글도 그램린과 켄타우로스를 숨겨두고 있는 만큼 O3 실제 출시 이전의 당장의 주도권은 구글이 가져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모델로 보자면 플래시는 매우 작은 모델입니다. 모델의 크기별로 왼쪽에다가 표시해 두었는데요. 따라서 이런 기준에서 본다면 실제 비교해야 하는 건 O1 미니 혹은 4O 미니와 비교해야 맞겠죠. 4O는 가격이 플래시에 비해서는 몇십 배 더 비싼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벤치마크가 같거나 더 높은 수준이라는 게 가장 큰 핵심입니다. 실제 개발자들이나 기업들이 많이 쓰는 건 자신의 워크로드에 최적화시킨 소형 모델, 즉 제미나이 플래시나 4O 미니, O1 미니 버전들인데 이 버전에서 구글이 주도권을 가져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가장 기업들이 많이 원하는 부분에서 주도권을 가져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제미나이 플래시 2.0의 퍼포먼스는 O1 프리뷰만큼이나 좋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가격은 100배 가까이 차이 나는 모습이기 때문에 꽤나 체급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남에도 불구하고 비등한 수준이란 점에서 오픈AI는 최고의 지능을 추구하되 실제 쓰임새나 점유율은 점점 더 구글이 주도권을 가져가고 있는, 즉 제미나이 2.0 플래시가 향후 계속해서 AI 시장 내의 점유율로는 주도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오픈AI에 비해서 구글의 제품화가 부족하다는 컨센이 많은데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구글이 가진 프로덕트 기반이 훨씬 크고 그들의 것에 이미 생성형 AI를 접목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튜브 추천 알고리즘에 제미나이를 적용하고 AI 오버뷰에 이를 적용하고 서클 투 서치에 이를 적용하고 구글 렌즈에 이를 적용하고 있죠. 자체 AI 코딩의 25%를 생성형 AI로 다루고 있기도 합니다. 구글의 이야기는 결국엔 2022년 폐색이 짙어서 한참이나 뒤처졌던 스토리에서 이 정도의 주도권을 어떻게 가져왔는가에 대한 스토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게 됩니다. 2023년 2월 바드에서 생성형 AI 검색 시연 실패로 고배를 마셔야 했던 구글은 어떻게 변해온 걸까요? 첫 번째 VS는 오픈AI의 챗GPT와 구글의 팜으로 구동되던 바드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뉴빙을 선포하면서 빙 브라우저에 챗GPT를 도입했던 시점은 23년 2월이었습니다. 구글은 급하게 바드를 공개했지만 시연 도중에 오류를 내면서 당시 구글의 부진한 실적을 여실하게 보여줬던 사례였죠. 바드는 팜 모델을 기반으로 급하게 런칭됐던 생성형 AI 검색 서비스였습니다. 일단 쓰던 모델을 업그레이드해서 급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2023년 5월 12일 팜2를 공개했지만 마찬가지로 좋은 성과를 내진 못했었죠. 즉 이 당시 구글은 한정된 컴퓨팅 자원 안에서 빠르게 학습과 추론의 성능을 끌어올리고 AI 서비스 런칭까지 모두 수직 계열화시켜서 맞춰야 했던 시기였습니다. 2022년 초에 발표했던 팜1을 개보수해서 바드와 구글 워크스페이스, 듀엣 AI, 버텍스 AI까지 얹어야 했기 때문에 이때만 해도 전력으로 크게 밀리는 시기였다고 생각할 수 있죠. 전쟁 준비를 하고 있지 않던 국가에서 급하게 있던 자원을 모두 끌어모아 진열부터 정비해야 했던 시기였습니다. 구색을 맞춰놓는 것이 필요했고 구글이 너무 오랫동안 1위라고 자부했던 AI와 머신러닝 분야에서 생성형 AI와 스케일링 법칙에 대해서 과소평가했고 결과적으로는 허를 찔렸던 시기였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곧바로 구글은 2022년 12월 챗GPT 출시 이후 20일 만에 코드레드를 발령했습니다. 구글의 모든 연구와 신뢰, 안전과 프로덕트 팀은 기존의 모든 연구를 중단하고 AI 프로토타입의 개발과 출시 일정을 지원하기 위한 목표로 함께 뛰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2023년 1월 두 번째 VS가 등장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AI에 지금 봐도 놀라운 규모인 10빌리언을 투자하면서 판을 대규모로 키웠기 때문인데요. 이제 단순히 스타트업의 반란이 아닌 빅테크 간의 경쟁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두 번째 VS라고 볼 수 있겠죠. 이때부터 모 회사인 알파벳 이사회 차원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4월에는 알파벳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기 위해 당시에 프론티어급 연구소 두 가지였던 구글 브레인과 딥마인드를 하나로 합친 구글 딥마인드
딥마인드를 만들었습니다. 같은 해 7월에는 구글 창업자이지만 지난 4년 동안 알파벳을 떠나 있던 세르게이 브린이 제미나이 팀으로 합류하는 등 전력 보강이 이루어졌습니다. 세르게이 브린에 대한 인터뷰와 투자의 생각은 네이버에 있습니다. 그렇게 재정비했던 전력을 모았던 시점이 2023년 상반기였고 모든 것을 다시 팀부터 빌딩하기 시작하여 8개월 만에 새로운 모델을 출시했습니다. 당시 오픈AI 개발자 규모가 400명이던 시절 구글 딥마인드는 이들을 모두 합쳐 1000명인 팀으로 출범했죠. 그동안의 멀티모달 노하우를 기반으로 훈련하여서 발표했던 게 제미나이 1.0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는 GPT-4에 비해서 당연히 성능도 가격도 전혀 주도하지 못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제미나이 1.0이 발표된 지 불과 2개월 만에 곧바로 2월 16일 제미나이 1.5 프로가 발표됐습니다. 오픈AI가 GPT-3에서 4로 가면서 성능 개선을 담당했던 기술이었던 MOE 아키텍처를 구글도 1.5 프로에 접목하면서 성능을 빠르게 향상시켰죠. 1.0의 울트라와 비슷한 수준이었고 1.0의 프로에 비해서는 확연하게 좋아진 모습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때 구글의 빌딩 실력을 보고서는 구글이 향후 언젠가 주도권을 되찾거나 탑3 안에 들 것임을 확신했던 때였습니다. 제미나이 1.5 프로에서 개인적으로 구글의 저력을 느낄 수 있었던 건 100만 개의 토큰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었던 컨텍스트 윈도우를 갖췄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런 토큰이란 형태소를 의미합니다. 컨텍스트 윈도우가 크다는 건 한 번에 더 많은 양의 정보를 넣고 처리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예를 들어보자면 10장짜리 문서를 넣고 읽어달라고 할 수 있느냐, 혹은 1000장짜리 문서를 넣고 읽어달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입니다. 제미나이 1.5 프로는 3.2만 개의 컨텍스트 윈도우를 지원했고 오픈AI의 GPT-4 터보는 12.8만 개, 가장 컸던 엔트로픽의 클로드 2.1이 당시에 20만 개 정도였는데 올해 2월에 발표했던 1.5 프로는 100만 개의 토큰 컨텍스트를 다루고 있었죠. 그리고 현재는 200만 개까지 확대된 상태입니다. 건초 더미에서 바늘 찾기를 뜻하는 NIAH 지표도 매우 좋았습니다. 컨텍스트 윈도우를 많이 키운다고 하는 게 중요한기보다도 그러면서도 전체의 1000장의 문서에서 얼마나 원하는 데이터를 잘 찾아내는가가 중요한 역량이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 제미나이는 비디오와 오디오 텍스트를 기준으로 99%의 확률로 찾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비디오 1시간, 오디오 11시간, 책 10권의 수준을 넣고도 99% 확률로 원하는 데이터를 찾아낼 수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위 자료 중에 왼쪽을 보시게 되면 제미나이 1.5 프로가 거의 완벽하게 정보를 찾는 것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 오른쪽 자료는 GPT-4 같은 경우는 약간의 허점이 있으며 클로드 2.0은 상당히 많이 부족한 모습을 보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미나이 1.5 프로의 성능이 특정 수준에서 GPT-4와 클로드를 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였습니다. 더 큰 컨텍스트 윈도우를 다룰 수 있으며 더 정확하게 원하는 데이터를 찾을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실제 주도권을 뺏어오기 시작했던 건 올해 9월부터였습니다. 당시에 제일 컸던 건 제미나이 1.5 플래시였습니다. 개발자들의 모델 점유율을 보시게 되면 제미나이 1.5 플래시 업그레이드 이전인 9월에는 점유율이 5% 수준이었지만 12월 중순에는 이것이 매우 크게 늘어서 50%를 넘는 수준까지 크게 상승했습니다. 제미나이 플래시 모델은 소형 모델이지만 퀄리티는 대형 모델만큼 좋으면서도 시간당 토큰 출력량인 트루풋은 4.5의 2배나 높았고 가격은 4.5의 40분의 1 수준이었기 때문입니다. 매주 주간 전략 보고를 통해서 말씀드리곤 했지만 이러한 달라진 플래시의 위상은 구글의 3분기 실적 발표부터 드러났기 때문에 매우 좋았습니다. 단순히 제미나이 플래시의 점유율이 높아진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글 클라우드의 이점으로, 즉 매출 성장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좋은 부분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애저 클라우드의 주도권을 위해서 그리고 흥행을 위해서 오픈AI의 모델을 애저에서만 독점적으로 서비스했던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구글의 제미나이가 독점적으로 서비스되고 있는 구글 클라우드의 사용량이 늘었죠. 기업들이 자신만의 AI를 구글 클라우드에서 구축하려고 하다 보니까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을 돕는 구글의 빅쿼리를 사용하게 되고 구글의 버텍스 AI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부가적인 매출이 나오게 됐습니다. 플래시를 쓰기 위해서 구글 클라우드로 데이터를 옮겨야 하다 보니 이러한 디지털 코어 형성과 마이그레이션 과정에서 수혜를 보는 시기입니다. 좀 더 자세한 최근의 구글 실적은 모든 디테일은 네이버를 통해서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제미나이 1.5 플래시를 통해서 상당한 가성비로 오픈AI의 점유율을 가져가던 구글은 에이전트 시대의 핵심인 제미나이 2.0을 최근 공개했습니다. 펀더멘탈을 좌우할 요인은 크게 4가지가 핵심이었는데요. 첫 번째는 제미나이 2.0 플래시, 두 번째는 프로젝트 아스트라, 세 번째는 딥 리서치, 네 번째는 VO2입니다. 첫 번째는 제미나이 2.0이죠. 제미나이 모델들의 크기를 보자면 울트라가 가장 크고 프로가 중간 사이즈며 플래시가 가장 작은 모델입니다. 여기서 가장 작은 모델인 제미나이 2.0 플래시를 가장 먼저 공개했는데요. 그러나 놀라웠던 건 벤치마크 기준으로 사실은 O3가
71.7%의 벤치마크를 기록했던 것만큼 충격적이었던 부분이 새 시대의 가장 작은 모델인 제미나이 2.0 플래시가 이전 세대의 가장 큰 모델들의 퍼포먼스를 압도했다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픈AI의 5원 스타일로 출시했던 제미나이 플래시 띵킹 버전도 오픈AI의 4 버전과 5원 프리뷰 버전을 능가하는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죠. 생성형 AI를 쓰는 과정에서 답변을 오답을 말하거나 없는 답변을 말하게 되는 할루시네이션의 오류율도 오픈AI의 최신 모델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정리를 거치고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미나이 1.5 플래시가 압도적인 가성비 지능을 토대로 시장에 빠르게 침투했던 것처럼 제미나이 2.0 플래시에서도 성공이 이어질 거라고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았죠. 종합적으로 보자면 제미나이 플래시는 가장 빠른 응답 시간과 가장 저렴한 토큰 입출력 비용을 제공하는 모델이면서도 성능은 거대 모델에 버금간다는 게 핵심입니다. 또한 제미나이 2.0 플래시는 발표와 동시에 API로 서비스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업들이 구글 클라우드에 속해 있는 버텍스 AI에서 제미나이 2.0 플래시로 자체 AI를 구축할 수 있고 실시간 대화형 애플리케이션이나 여러 도구들을 불러와서 결합시킬 수 있도록 바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구글의 제미나이 2.0 플래시를 기준으로 자신만의 AI 에이전트를 구축할 수 있도록 선점을 냈다고 볼 수 있겠죠. 소형 모델이었기 때문에 컴퓨팅 제약이 작은 만큼 출시와 동시에 생태계 장악에 들어갔다는 것이 또 다른 핵심 중 하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2025년의 AI 수요 증부는 엔터프라이즈 AI, 즉 기업들의 AI 적용이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미나이 2.0 플래시는 구글 클라우드의 아웃퍼폼이 2025년에 더 두드러질 거라고 예상할 수 있는 내용이었죠. 기업들의 AI 적용을 뜻하는 엔터프라이즈 AI에 대해서는 네프콘 자료, 생성형 AI는 이미 와있다 엔터프라이즈 AI의 확산 시작 자료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프로젝트 아스트라입니다. 2025년은 AI 에이전트 형태로 현실 속으로 뻗어나가는 단계가 될 거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AI에 이제는 카메라를 통해서 눈이 달렸기 때문에 볼 수 있으며 오디오를 통해서 귀가 달렸기에 들을 수 있고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자료를 학습했고 기억하며 길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무엇보다 AI가 자체적으로 의도를 이해하고 함수 호출을 통해서 손과 발이 생겨서 행동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달라지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내가 모르는 게 있으면 카메라를 통해서 아스트라와 소통하면서 답을 얻을 수 있고 대신 어떤 뜻인지 검색해주기도 하며 카메라를 통해서 이 빵의 이름은 무엇인지를 답해주고 길 가다가 본 설치미술 작품은 어떤 작품인지 작품의 의도는 무엇인지를 들을 수 있으며 다양한 언어로 곧바로 소통이 가능하며 향후 이것이 스마트 글라스에 들어가 다양한 기능을 하는 미래를 그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스트라가 스마트폰에서 대화했을 때 기억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그거 뭐였지? 라고 묻자 대답해주면서 시연 영상이 끝나게 됩니다. 지금은 10분의 기억력을 갖고 있지만 앞으로 몇 년 내에는 24시간, 365일, 10년을 기억할 수 있게 된다면 사람들이 바라는 개인 비서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게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세 번째는 딥 리서치였습니다. 이번에 내놓았던 제미나이 어드밴스드의 새로운 기능으로 출시했던 딥 리서치는 개인용 AI 보조 연구원 역할입니다. 예를 들어서 커피숍을 새롭게 내고 싶은 자영업자라면 프랜차이즈를 하는 게 나을지 혹은 직접 점포를 내는 게 좋을지에 대한 모든 분석. 직접 점포를 낸다면 커피 머신과 원두, 베이커리, 인테리어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에 대한 분석이 있을 수 있고 커피숍 장소는 어디가 좋을지에 대한 분석, 상권과 입지, 유동인구, 상주인구, 프라임타임에 대한 분석과 지력을 히트맵으로 만드는 분석까지도 해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원하는 계획과 의도를 정확하게 넣게 되면 웹상을 돌아다니면서 흥미로운 정보를 찾으면 추가 검색을 실시하고 그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종합적인 보고서를 만들어줍니다. 딥 리서치를 통해서 만들어낸 보고서는 정보마다 각주가 달려있고 원본 링크도 모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팩트체크를 할 수 있고 다듬었으면 좋겠는 부분도 대화를 통해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BO2입니다. 오픈AI가 최근에 12월 9일 소라를 정식 공개했지만 반응은 그닥 좋지 않았는데요. 이미 다른 영상의 생성 모델이 훨씬 더 발전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뒤이어서 발표된 구글의 BO2 때문입니다. 오픈AI가 소라를 처음 발표할 시점은 올해 2월이었죠. 하지만 부족한 컴퓨팅 자원 하에서 더 중요한 프로젝트 개발을 우선시함에 따라 제품 출시가 늦어졌습니다. AI 업계에서 10개월은 오픈AI가 구글에게 1위 자리를 내어주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보여드릴 영상은 BO2와 나머지 미국과 중국에서 AI 분야 성과로는 최고로 꼽게 되는 영상 생성 모델들입니다. 가장 중요했던 기준은 4가지 기준이었었는데 3D 일관성과 장거리 일관성, 물체 영속성, 그리고 세상과의 상호작용 등 모두 타 모델을 압도하는 성능을 보였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 영상은 나무도마 위에서 완벽하게 익힌 스테이크를 능숙하게 썰어내는 두 손, 희미한 증기가 올라온다 라는 프롬프트를 4회 반복한 후 베스트 클립들을 모아서 비교한 영상입니다. 확실히 이전에 연구소들이 내놨던 영상 생성 모델들에 비해서 확연하게 개선된 모습을 볼 수 있었죠. 그리고 이제 그렘린과 켄타우로스가 오게 됩니다. 추론 모델 경쟁의 시대로 접어드는데요. 일부 LMM 아레나에서 베타 사용자들의 경험담을 보시게 되면 구글은 O1 스타일의 추론 모델인 그렘린과 켄타우로스에 대한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험담을 통해 전하는 것이지만 사용자는 지금까지 O1도 수행하지 못했던 프롬프트, 즉 C 언어로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MySQL처럼 전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생성하라 라는 프로젝트를 매우 크게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높은 수준의 완성도를 가진 코드를 출력했다는 평입니다. 오픈AI보다 뛰어나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 구글은 충분한 탑티어, 프론티어 기업으로서 그들만의 경기를 시작했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시 정리해보자면 2023년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오픈AI 독주 기간이었지만 2024년 초부터는 오픈AI 1강, 엔트로픽의 클로드와 제미나이가 2중을 맡았으며 2024년 여름부터는 오픈AI와 엔트로픽이 2강, 구글이 1중, 메타와 xAI가 3량, 마지막 현재는 오픈AI가 2025년 발표할 예정인 모델에 대해서 미리 벤치마크를 공개한 O3와 제미나이 2.0 플래시와 BO2를 공개한 구글을 반영할 때 현재 기준으로는 오픈AI와 구글이 각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엔트로피까지가 충분한 탑3 프론티어 LMM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네프콘을 통해서 전해드렸던 독점 콘텐츠는 총 4개였습니다. 이번 주간 전략 보고는 엔비디아와 에이식에 대한 얘기가 많았는데요. 브로드컴은 27년 싱글 패브릭 100만 개의 에이식을 언급했습니다. 그렇다면 엔비디아의 시장은 어떻게 바뀐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엔비디아의 입장에서 바라본 에이식은 어떻고 브로드컴이 한 말은 무슨 뜻인지를 정리해봤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사티아 나델라의 팟캐스트 인터뷰를 정리해봤고 사티아 나델라가 생각하는 샘 올트먼과 오픈AI 그리고 무스타파 슐레이만이 말한 파운데이션 모델에 대한 생각이 담겼습니다. 두 번째는 구글의 AI 주도권에 대한 제미나이 이야기입니다. 오픈AI와 구글은 꽤 오랫동안 비슷한 시기에 신제품 발표를 해왔죠. 서로의 주목을 뺏기 위함이었습니다. 구글은 이번 발표를 통해서 처음으로 승기를 잠깐 가져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AGI 경쟁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하는 이유와 미래에 있을 그렘린과 켄타우로스에 대해서 정리해본 자료였습니다. 세 번째 자료는 마이크론 실적 발표입니다. 마이크론의 4분기 실적을 요약한다면 낸드 전망치 하향이라고 볼 수 있겠죠. 낸드 수요가 크게 줄었고 PC와 스마트폰 소비자용 제품의 수요가 줄어든 게 원인이었습니다. 12월 중순 바클레이스 컨퍼런스에서 웨스턴 디지털이 생각보다 낸드 수요가 부진함을 이미 말했었는데 마이크론이 이를 실적 발표에서 확인해주면서 성장률과 마진에도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분야에서는 긍정적이었는데 HBM 고객사를 엔비디아 포함 총 3곳으로 늘렸고 예상보다 강한 수요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2025년에 HBM 시장 규모를 30빌리언으로 상향했습니다. 네 번째는 침묵을 깨고 등장한 일리아 수츠케버의 이야기입니다. 오픈AI의 공동 창업자로서 모든 주요 연구를 담당했던 연구원이자 SSI의 창업자인 일리아 수츠케버의 발표입니다. 지난 10년을 살펴볼 때 포유류와 영장류, 초기 인류에서 얻었던 뇌 신체 스케일링 법칙의 힌트가 딥러닝에서 적용된다는 믿음으로 이어져서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수츠케머는 사전 훈련의 시대가 곧 끝날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길이 기다리고 있는데 인간의 직관에 가까웠던 추론 모델을 지나 예측 불가능한 추론 모델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투자의 생각 유튜브 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른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